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라이프 세이빙 테크닉 첫 번째 과정 흉관 삽입술에 대해서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흉관 삽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배액통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흉관도 본인 스스로 뽑을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이 사진을 보면 왼쪽 편에 지금 보시면 이 왼쪽 폐가 있고 폐는 매우 컬랩스 됐다고 하죠. 이게 매우 짜부러들어진 상태이고 이 바깥에 이게 다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 가운데에 미디아스날 시프팅,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종격동의 기관들이 트라케아가 오른쪽으로 밀리고 심장도 밀리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면 만약 혈압이 떨어지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텐전 뉴모소렉스에 거의 가깝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의 텐전 뉴모소렉스는 사실 오른쪽에서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라이트 쪽에 뉴모소렉스가 크게 생기면 이 비너스 리턴 SVC라든지 그런 라이트 에이트리움이라든지 그쪽에 확 밀리기 때문에 근육이 얇은 부분에서 눌리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레프트라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체스트 튜브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에이펙스하고 렁이 꺼져 있는 우리가 이 꺼진 렁의 에이펙스 부분을 쿠폴라라고 그러는데요. 에이펙스와 쿠폴라 사이의 이 거리, 그 다음에 이 이 폐문부라고 해서 폐에는 폐로 들어가는 또는 나오는 폐문부가 있습니다. 이걸 하일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일룸 레벨에서 그 렁의 서피스와 파레타 플라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3cm보다 크다. 3cm보다 크다 그러면 체스트 튜브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cm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좀 산소나 이런 거 주면서 조금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2cm밖에 안 되는데 이 B가 만약에 요거는 기준이 2cm인데요. 똑같은 기준으로 2cm보다 크면 기흉량이 많다. 2cm보다 작으면 기흉량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 기준을 넘어갔다 그러면 체스트 튜브 삽입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면 디시전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이제 브리티시 소라식 소사이어티에서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고 저도 이게 2010년 이후에 이게 나온 이후로부터는 이렇게만 그 디시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8cm가 넘어갔다. 이 에이펙스에서 쿠폴라까지 8cm가 넘어가면 이거는 토탈 렁 컬랩스라고 데피니션 합니다. 토탈 렁 컬랩스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EJM에 이제 체스트 튜브 인설션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멀전트한 시츄에이션과 넌 이멀전트한 시츄에이션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멀전트한 시츄에이션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흉이 생겼는데 이 환자가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달고 있다. 그러면 기흉량이 아무리 작더라도 체스트 튜브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압 환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기흉이 조금만 생겨도 금방 기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바로 체스트 튜브를 넣어야 되고요. 엑스레이도 뭐 찍기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청진만으로 이 렁 사운드가 줄었는 것을 가늠하고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고 타이달 볼륨이 준다. 뭐 이런 정도의 추측만 가지고 엑스레이의 증거 에비던스 없이 체스트 튜브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뉴모소렉스가 양이 많다라든지 환자분의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다든지 텐전 뉴모소렉스가 의심된다든지 뭐 기흉이 자꾸 재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이제 체스트 튜브를 넣는 게 좋겠고요. 이아트로지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게 사라센테시스 같은 거 하다가 뉴모소렉스 생기는 경우가 많고 PCD 넣다가 뉴모소렉스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처음에는 니들 인절이니까 크게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체스트 튜브를 넣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모뉴모소렉스가 있을 때는 이건 그냥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왜 헤모뉴모소렉스가 생기는지는 기전은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뭐 당연하게 이제 식도 럽처, 식도나 이런 GI 트랙에서 뭔가 퍼포레이션이 되거나 그러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것은
미디아스티넘에서 생기는 그런 공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좀 약간 기흉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멀전스하게 체스트 튜브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넌 이멀전트한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악성 흉수가 있을 때, 근데 이게 뭐 양이 많지 않고 환자분이 나는 숨차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이멀전트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엠파에마 열이 나는 것 같고 뭔가 이건 드레인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체스트 튜브를 넣어서 드레인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림프노드 림페틱스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카일로스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건 저절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드레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거는 공기 뉴머스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뉴머스레스가 왜 생기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기지만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스판테니어스 뉴머스레스라고 해서 내가 뭐 결핵을 앓았거나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뭐 블러스 렁 디지즈 폐가 얇거나 이런 게 갑자기 터지거나 그러면 안에 있던 공기가 새어나오면서 이런 기흉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프라이머리 뉴머스레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심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공기가 새어나오면서 이런 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헤모스렉스. 이거 헤모스렉스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뭐 인터코스탈 아테리를 이렇게 잘못 건드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헤모뉴머스레스가 생각 밖으로 이제 우리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이제 환자분이 이제 PCNA 같은 걸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제 렁 PCNA 렁 메스가 있으니까요. 딱 했는데 기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흔한 일이니까 기흉이 생겼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뭐가 막 혈압이 떨어지고 뭐가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어떤 현상이었냐면 원래 이게 불나라거든요. 이 폐에 이제 그런 분들 담배 많이 피고 이제 폐암 환자들은 이런 불나가 형성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불나가 생기고 나면 이 벽에 파레다 플라 쪽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기흉이 생기면서 디태치먼트 인저리를 받습니다. 탁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던 작은 피딩 아테리가 딱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펌핑을 이제 한 그런 원리로 기흉과 헤모스렉스가 같이 생기는,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보비를 한번 딱 찢으면 좋아지는 건데, 그걸 만약 안 들어가고 버티면 환자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CT를 보시면 주로 이제 우리가 기흉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저는 코로나 섹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코로나 섹션에서 보면 이런 불나 작지만 블랩이라고 하는데 1cm보다 작은 불나를 우리가 블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 주로 이렇게 자꾸 오랫동안 생기다 보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게 탁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기흉이 생겨서 심하게 폐가 가라앉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사실 텐전 뉴머스에서 생길 가능성이 많겠죠. 라이트 사이드고 굉장히 심하게 이제 와 있으니까요. 자, 요런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을 때 CP 앵글 블런팅은 있고 환자분 뭐 심하거나 막 그러진 않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이아프레임이 생긴 게 이렇게 돔 형태니까 물은 요 돔 형태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체스트를 넣을 때 저도 이때까지 배로 체스트를 넣으면서 배로 넣은 적이 한 2번,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흉부외과에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가장 다이아프레임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멋있게 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좀 젊은 혈기에. 그래서 이런 거 딱 있을 때 위에보다는 아래쪽에 물이 보이니까 아래쪽으로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보면 자칫 한 칸 내려가서 리버를 찌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2년차 때 했는데 우측에서 했더니 갑자기 피가 한 2000cc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이제 튜브를 뽑고 이제 뽑으면서 지혈은 됐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CT를 찍어보니까 튜브가 들어갔던 트랙이 리버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버로 안 들어가게, 배로 안 들어가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이포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마우스 하는 여기가 자이포이드 프로세스가 되는데,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보다 내려가는 것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를 항상 만지고 그걸 평행으로 가서 옆구리에서 미드 엑실러리 라인으로 만나는 지점, 그 어디선가 그 마킹을 하고 튜브를 넣어야지 안전합니다. 물론 위로 가면 갈수록 뭐 더 안전하겠죠. 근데 위로 가면 이 펙토라리스 메이저 머슬 때문에 근육이 많아서 조금 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를 따라가서 여기서 하나 둘 정도 올라가면서 근육이 없는 곳을 찾아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이따 넣는 거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밑으로는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거의 좌측 흉곽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뭐 대충 웬만큼 옆에서 어디 위치에 넣든지 간에 물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형적인 이런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이 환자가 숨차다. 근데 시술을 해주신다면 환자분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쿠비투스를 딱 찍으면 그 차이가 렁이 있고 이만큼이 이 파레타 플로라에서 이만큼이 다 물인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이 많구나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되면 굳이 데쿠비투스를 찍지 않아도 바로 튜브 넣어서 이제 뽑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물인지 아주 큰 메스인지 그런 게 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CT를 찍는다든지 조금 더 신중을 가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오늘 그 선생님을 위해서 서라센터시스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라센터시스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엔지오캐스 같은 그런 걸로 꼽아놓고 3웨이 돌리고 3웨이 돌리고 이렇게 계속 뽑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하다 보면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추고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C라인 같이 플렉서블한 카테터를 길게 밀어놓고 그 상태에서 아주 손이 자유롭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뉴모스렉스나 뭐 다른 거 안 만들 수 있는 니들스틱 인저리 안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럼 자세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웬만하면 이 자세를 합니다. 이게 라테랄 데쿠비투스 포지션인데 이 자세가 넣기가 제일 좋습니다. 기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세를 해도 사실 좀 편한데 공기는 위로 뜨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공기는 위로 떠서 넣어도 그냥 쉽게 뭐 인절이 없이 잘 되고 이 자세를 하면 좋은 점은 시술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환자를 앉춘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옆으로 한다 그러면 이 시술자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뭐 구부려야 되고 막 근데 이 자세로 눕혀놓고 하는 게 좋고 이제 문제는 흉수인데 흉수가 있을 때 이 자세로 했을 때는 물은 밑에 깔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이 아주 많지 않다. 아주 많으면 상관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이 자세를 가지고 하고 튜브 관을 쭉 밀어넣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게 그래도 시술하는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자신이 없다, 양이 적다 그런 경우에는 시팅으로 환자를 만들고 물을 한쪽으로 아래쪽으로 모은 다음에 거기서 위치를 잡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앞에 이제 돼지 등갈비가 있는데요. 이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는 세 겹의 인터코스탈 머슬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코스탈 머슬을 뚫는 거는 다들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근육을 이렇게 미는 거는 그냥 결대로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파레타 플로라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못 뚫고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다. 근데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뚫는 그 손맛을 이제 오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자 항상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립의 아래쪽은 항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베인과 아테리가 요 혈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립의 어퍼만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이런 혈관들이 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립의 어퍼를 느끼면서 다이섹션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도 립과 립 사이가 좁아 보이지만 그래도 립을 위를 타고 들어간다 이 느낌으로 쫙쫙 벌리시고 진도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환자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셔서 수술장에서 그냥 찍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갈비뼈의 어퍼 마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요. 라테랄 데쿠비투스 포지션 옆이고요. 높입니다. 항상 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비뼈의 위쪽을 네임펜으로 마킹을 해놓고요. 지금 요 위치가 자이포이드 프로세스하고 딱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지금 이게 7번째 인터포탈 스페이스 정도 되는데 실제 병동에서 할 때는 그 10cc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딱 그쪽이라고 원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병동에서는 정도가. 이 상태로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리 깊이 찔러도 폐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서 당겼을 때 공기가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아직 그 흉감으로 접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타 플라의 마취를 꾸준히 해주시고 충분히 마취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부풀게 올라와야지 이 서브큐테니어스 쪽에 마취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파레타 플라 쪽에도 마취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1분만 정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충분히 펴졌고 흡수가 됐다고 생각되면 매스를 했습니다. 병동에서는 11번 매스를 할 거고요. 지금 수술장이니까 15번이죠. 15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를 이 정도의 절개를 합니다. 병동에서 할 때는 이 도비가 없으니까 조금 더 칼집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정도로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파샤를 자, 이 모스케토를 이용해서 이 조금씩 피나는 거는 그냥 떠주로 잡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벌립니다. 들어가면서 벌리면서 들어가고요. 이때 립이 있는데 이 립을 타고 립의 어퍼를 그대로 직통해서 들어가는 거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이든 자꾸 벌려가면서 하다 보면 좀 이따 소리가 납니다. 지금 제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들어간 거고 여기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이걸로 아까 이렇게 뚫었잖아요. 지금 뚫린 건데요. 이제 느낄 수 있으면 뚫었다는 것을 이걸로 됐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걸로 한 번 더 넓혀줍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또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돌려진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제일 큰 건데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돌려서 느낍니다. 그 다음에 체스트부를 일단 이렇게 된 체스트부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을 때는 꼭지를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요 마진 딱 맞춰서 잡고 이 상태에서 이 아까 그 구멍으로 이렇게 뱀처럼 밀어넣어서 들어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습할 때 이걸 느끼겠지만 그 다음에 이걸 살짝 뺍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밀어넣게 됩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10cc 시린지를 가지고 하실 건데 10cc 시린지를 다 찔러버리면 100% 뉴모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절반 정도 들어갔을 때가 파레타 플루라 정도일 텐데 리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뉴모소리에서 환자면 공기가 나올 거고 물이 있는 환자 같으면 플루라가 나올 텐데 적당히 그 정도 선이 됐을 때 마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레타 플루라의 마취가 렁은 널브가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부위라서 여기에 마취가 제대로 안 되면 환자분은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요 니드를 찔렀을 때 요 공기가 딱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한 1mm, 2mm 정도를 살짝 뒤로 당겨서 공기가 안 나오는 지점까지 옮긴 다음에 쫙 인젝을 하면 여기에 부풀면서 파레타 플루라 마취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사실 프리메디를 안 해도 통증 없이 그냥 시술이 잘 끝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럼 병동에서 짧은 니드를 바꿔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짧은 니드를 바꾸면 폐에 인절이 안 가는 건 좋겠지만 너무 파레타 플루라만 되고 안에 공기가 있는지 또 물이 있는지 그 확인을 못 하거든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10cc 시린지 정도는 가지고 넉넉하게 긴 걸 가지고 하되 절대로 다 넣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절반 이상 들어갔는데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위치가 잘못됐거나 뭔가 그런 거지
내가 깊이 안 찔러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흉관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미니 튜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완전히 꼬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물이 안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요거를 교체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흉수인데 라테랄 데큐비트 포지션에서 이제 하는 것을 한번 그거에 중점을 두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이제 잘 닦고. 드립은 항상 넓게 좀 하시고, 지금 완전히 꼬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였는 태깅실을 풀고 그냥 뽑아버립니다. 어차피 내가 소금이 좀 공기가 따가워요. 들어가더라도 제가 다시 넣어서 뺄 거기 따갑죠?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소금이 좀 따가워요. 제가 저걸 뽑고 나면 다시 그 구멍을 찾는 게 사실은 바로 뽑았는데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약간 그런데, 그래서 모스키토로 다시 한번 살짝 벌리고 약간 만든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뽑고 바로 넣으면 그 구멍 살아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멍 찾는 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50cc 이내 말씀 그럴 때는 좀 보실래요? 약간 좀 50cc 모스키토를 좀 이내 벌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잘 들어갔다고 생각 들면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0cc 시린지를 가지고 물을 땡겨서 이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깊이 넣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위치에다가 네. 어, 아버님 잘 됐습니다.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 잘 나올 거고요. 살짝 따끔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거 관 뽑고 할 때 마취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취를 해주고 따끔하죠? 되세요? 태깅 수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끔. 그래서 바틀은 제일 괜찮으세요? 마지막에 연결을 네.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틀 연결해 보면 소공이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소공이 갇히면 또 소공을 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제일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딱 고정해 놓고 소공을 빼고 요거는 이 바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실물이나 이건 다 있으니까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임리 바틀이고, 사이즈 중에서 중간 사이즈로 요런 거 어떤 아구를 써야 되는지 오늘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공은 벗겨냈고 이제 고정은 다 돼 있고 그냥 끼워서 사정 하실 때도 요게 테이핑만 잘 하고 혹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게 가는 걸 해야지 아버님 안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굵은 걸로 하면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게 하려고 너무 아픈 걸 넣기는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나면 미니 튜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해. 항상 저 밑에다가 테이핑을 딱 해서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테이핑을 위에서 누르듯이 해버리면 이 튜브가 피부에 계속 접촉하면서 피부가 다 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메가 시계처럼 이렇게 오메가 테이핑 방법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셔야지 피부가 다치지 않는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체스트 튜브를 넣었다. 그러면 고정을 해야 되는데 체스트 튜브를 넣게 되면 물이 안 셀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그 옆에가 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쪼아주면서 고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모식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인시전을 절대로 이제 아끼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인시전이 작아지겠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뭐 2cm, 뭐 2.5cm, 3cm는 좀 너무했고 최대한 2.5cm까지는 넉넉하게 그렇게 하시고 넣으시면 편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쪼아주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 실이 있는데 요거는 왜 하느냐 하면 요걸 해놓으면 나중에 튜브 뽑았을 때 요거 가운데를 타이에서 이제 쪼개겠다는 의도로 미리 만들어 놓는 실이 되겠는데 저는 이걸 안 합니다.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양옆에 있는 여기 양옆만 잘 떠서 딱 쪼아주고 그걸로 튜브를 뱅글뱅글 돌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튜브를 뽑게 되면 저 공간은 그냥 스킨 스테이플러 찍으시고 한 이틀만 꺼져 정도로 약간 그 마드리트하게 컴프레션 해주면 그냥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양옆만 잘 쪼아주시면 물은 안 샌다. 그 다음 흉관 제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은 잘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배치500투민 했는 사람이고 24프레치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뽑기 전에 지금 뭐 근데 이제 공기도 빨리빨리 안 튜브를 먹어서, 고정하는 방식이 의사들마다 좀 다 달라서 흉부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오케이 어. 좋습니다. 자, 아버님 뭐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준비 세트가 되어 있고요. 이따가 이제 숨을 좀 참아주세요 하면 그때 숨을 좀 딱 참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뽑고 나서 약간 이렇게 좀 물이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 샌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 관통 주변으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제가 그 약간 국소 마취 하고 한번 이렇게 쪼매겠습니다. 그래서 스킨 스테이플러 찍은 경우에 또 혹시라도 새는 경우에는 그 수처해서 리페어를 하기도 꺼지 하고요. 하나 딱 잡아서 꺼지 하나 잡아서 꺼지 이렇게 딱 싹 이거 딱 잡고 포비돈으로 먼저 처음에 100명 중 한 2명, 3명 정도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빈도는. 튜브를 골고루 좀 닦아주시고 그래서 튜브를 만질 때는 꺼즈를 하나 대서 에세프티하게 유지를 하고요. 주변을 또 깨끗하게 한번 닦아요. 조금 따갑죠? 네, 뭐 그냥 그 정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갈까요? 튜브를 살짝 돌리면 요 사선이 보이거든. 요 사선을 끊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클로엑시딘을 바르면 지금 요 순간에 필드가 한번 깨끗해지니까 한번 이제 해볼까요? 클로엑시딘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좋습니다. 네. 지금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관을 뽑을 거예요. 관을 뽑을 때는 요거를 한 번, 두 번 딱 접어서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연결되는 한 잡아주시면 부위가 있는데 그걸 떼고 나서 살짝 돌리고 이렇게 살살살 당겨 봅니다. 아 그래서 잘 나온다. 아버님.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습니다. 내쉽니다. 네, 좋아요. 연습을 한번 시켜드리고 자, 호치케스 한번 착각착각 할 거예요.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네, 내쉬세요. 네. 이렇게 하고 탁탁 이렇게 한번 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뽑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항상 꺼져 들이마시고 참았을 때 컴프레션을 이렇게 해줘야죠. 부드럽게 뺍니다. 그리고 남은 손으로 저 구멍을 딱 맞습니다. 저 구멍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 잔 숨 쉬어도 됩니다. 해주고 지금 숨 잘 쉬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숨을 또 쉬게 한 다음에 지금 요 때는 멈춘 상태인데 멈춘 상태에서 피부를 딱 오므리고 스킨 스테이프로 딱 찍습니다. 그래서 한 2방 3방 정도 찍으면 이제 그 끝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공기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요걸로 끝내지 않고 약간 꺼지를 이렇게 한 2번 정도 접어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눌러 놓을 겁니다. 이거 오클루시브 드레싱을 해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눌러야 되고요. 9 곱하기 10 매드리스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놓고 이틀 동안은 드레싱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묻어 나오는 거 네,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48시간 지나면 에피서리제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 네, 이틀만 됐습니다. 저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놓고 여기다가 좀 더 컴프레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흉관을 넣었는데 뭔가 이게 흉관이 잘 안 나오거나 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키징을 해서 이게 튜브가 페이턴시가 있다 없다를 아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젤리를 이제 항상 손에 윤활유를 바르고 젤리를 바르고 젤리라기보다는 그 알코올 젤을 바르고 손을 쭉 한 다음에 해서 그걸 만든 다음에 살짝 누르고 다시 잘고 띄고 쭉 해서 한 상태에서 탁 하고 저런 식으로 스키징을 해서 1단계고 자, 뭐 특별히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땡기는 방식이 있고 또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움짜 하면서 이렇게 스키징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짝이 두 번째 그다음에 털기 할 때는 항상 여기를 잡고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털어줘서 내려가도록. 좀 당기죠, 약간. 땡길 때 한간 여기 그래서 맞고 음압을 이게 잘 스키징을 잘하면 아버님이 하시는 건 환자가 아니고요. 네거티브를 느끼기 저희가 때문에 이제 약간 아프다 우리 이렇게 후배들한테 좀 합니다. 가르쳐 주려고. 네, 그러니까 환자 오늘도 이제 제 외래에 한 분이 오셨는데 흉관이 막혔다고 오셨는데 이렇게 뚫으니까 뻥 뚫리면서 물이 굴컥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막히니까 특히 미니 튜브 같은 경우에 잘 막히는데 이렇게 스키징하면 그 살릴 수 있습니다. 얘를 아까 스테이플 찍을 때도 숨 참아야 돼요? 숨도 참아야 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네. 참게 하고 또 손으로 스킨을 폴딩 딱 접어갖고 또 2차적으로 혹시라도 숨 쉬어도 이게 막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발라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제가 해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체스트 튜브를 넣게 돼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환자 확인인데 이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시고 반드시 사진을 확인하고 좌우 확인하고 환자 보조 설명한 다음에 이제 자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여러분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마킹펜으로 미리 좀 마킹을 해놓습니다. 그래야지 소방이 덮였을 때 내 랜드마크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킹펜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이포드 프로세스에서 평행하게 갔을 때 그 라인에서 밑으로는 가지 말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수술하시다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다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 보이니까 손 넣어갖고 느끼시면 되니까요.